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끝자락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침표 앙상한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텅 빈 플랫폼, 그곳에서 차가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13살 도윤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질문을 던지죠.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소년의 삶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이며, 그 변화가 과연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폐역은 도윤이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가혹한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몸을 웅크린 채 그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했죠. 눈발이 날리는 플랫폼 위, 낡은 시설물들은 마치 도윤이의 황량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13살,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나이에 도윤이는 세상의 모든 온기에서 멀어진 채 홀로였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 위에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고독이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아 있었죠. 노숙자들 틈바구니에서 허겁지겁 빵 조각을 삼키는 모습은 그의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감은 그의 작은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은 깊어지고 매서운 폭설이 폐역을 집어삼키던 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매서운 바람을 피해 낡은 창고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노파, 바로 정화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언뜻 보기에는 그저 또 한 명의 가여운 노숙자로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자 촛불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는 빛 속에서 드러난 노파의 눈빛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형양한 빛을 머금은 그 눈동자는 단순히 지친 노인의 것이 아니었죠. 그 순간 도윤이의 작은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정화는 도윤이의 도움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날 믿지 마라.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은 도윤이를 밀쳐냈고 매서운 눈빛은 경고를 담고 있었죠. 병원 치료는커녕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내고 싶지 않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쉽게 그녀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노파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기운, 어딘가 모르게 깊은 사연을 품고 있는 듯한 분위기는 도윤이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폐역 한 구석에 놓인 노파의 낡은 보따리 역시 무언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노파는 도윤이를 끊임없이 밀어내려 했지만 도윤이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미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알 수 없는 운명의 실타래처럼 먹히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태역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낡은 역사의 한 구석, 옹기종기 모여 잠들었던 노숙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거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한 남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혼비백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도윤이는 노파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앙상한 몸을 가누던 노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침착하게 발작하는 노숙자에게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의 손목에 맥을 짚더니 이내 주머니 속에서 작은 핀 하나를 꺼내들었죠.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핀을 찔러 넣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도윤이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거칠게 밀어내던 그 노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마치 숙련된 의사처럼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해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이상한 능력은 도윤이의 가슴 속에 또 다른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노파의 정체는 무엇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도윤이는 노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폐역 한 구석에 놓인 그녀의 낡은 보다리를 조심스럽게 풀어헤쳐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 상자를 여는 듯한 기분이었죠. 보따리 안에는 빛바랜 천 조각대 사이로 오래된 물건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의료 면허증이었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모습은 지금의 초라한 노파와는 너무도 달랐죠.
그리고 그 옆에는 찢겨나간 연구 논문 조각과 함께 국내 꿀지의 대기업 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명함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단서들은 노파가 결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님을 웅변하는 듯했죠. 도윤이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노파의 숨겨진 과거를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조각난 단서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향해 이끌었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정화. 그녀는 한때 국내 최고 병원에서 명성을 떨치던 천재 외과 의사였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실력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고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촉망받는 인재였죠. 하지만 그녀의 빛나는 재능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의 거대한 비리와 의료사고를 은폐하려는 부조리에 맞서 용기 있게 내부 고발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정의를 외쳤던 그녀의 용기는 그러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부패한 세력들은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명예는 물론 삶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죠. 심지어는 사고로 위장한 살인 시도까지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야 했고 결국 세상의 시선에서 사라져 폐역이라는 고립된 공간으로 숨어든 것이었죠.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이는 노파의 비극적인 과거를 마주하며 깊은 연민과 함께 거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의를 외친 대가가 이토록 참혹하다니요. 노파의 앙상한 손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뒤에 숨겨진 슬픈 사연이 이제야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토록 기구한 사연을 듣게 된 도윤이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태역의 차가운 바람보다도 훨씬 시린 노파의 비극적인 과거는 소년의 여린 가슴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던 한 인간이 이토록 잔인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히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도윤이에게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한 거대한 분노와 함께 노파를 향한 애틋한 연민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하지만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이 작은 보금자리에도 다시금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깊숙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정화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옛 병원 관계자들이 폐역 주변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낡은 창고의 희미한 불빛 너머로 누군가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곤 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림자 같은 인물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정화 할머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 폐역 구석구석을 훑으며 할머니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듯했습니다. 노파는 다시금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였고 이제는 이 모든 비밀을 공유하게 된 도윤이 역시 예기치 않은 위험에 함께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쥐죽은 듯 고요한 폐역의 밤,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과 공포가 차가운 공기 속을 더욱 싸늘하게 휘감았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화 할머니는 도윤이를 지키기 위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어린 도윤이까지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낡은 창고 한편에 나란히 앉아 도윤이에게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할미는 이제 너를 떠나야 할 것 같구나. 너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린 소년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지면 또다시 홀로 세상에 남겨질 것이라는 생각에 도윤이의 눈에는 금세 뜨거운 눈물이 그렁거렸죠. 소녀는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지면 난 또 혼자예요. 제발, 제발 가지 마세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이 짧은 한마디에는 세상에 버려진 아이가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설득보다도 강력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버린 두 사람의 깊어진 유대감은 이 절박한 순간 더욱 단단해지는 듯했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곁에 남아 이 모든 위험을 함께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폐역 주변에서 위급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한 사람이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죠.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는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이 상황을 목격한 정화 할머니의 눈빛은 순간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오랜 침묵과 은둔의 삶을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외면할 것인가. 망설임도 잠시,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본능에 이끌린 듯 현장으로 달려가 망설임 없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던 천재 외과 의사의 손놀림은 여전히 놀랍도록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낡고 초라한 외모 뒤에 감춰졌던 정화 할머니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섬세한 손길 하나하나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절망에 빠졌던 현장은 순식간에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수술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긴박한 상황은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TV뉴스 속보에는 폐역의 기적이라는 제목과 함께 천재 외과 의사 정화의 얼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상에 잊혔던 그녀의 존재가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나는 극적인 순간이었죠. 이로써 정화 할머니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이목이 다시 그녀에게 쏠리면서 과거의 악연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 TV뉴스 속보를 통해 폐역의 기적이라는 제목과 함께 정화 할머니의 얼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세상은 오랜 시간 잊혔던 한 천재의 외과 의사의 극적인 귀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그토록 갈망하던 명예 회복이라는 빛나는 수식어가 붙었고 수많은 대형 병원들이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러브콜을 보냈죠. 세상은 그녀가 다시금 화려한 의사 가운을 입고 최고 권위의 수술실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정화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폐역이라는 2층 공간에서 도윤이라는 작은 생명을 만나 진정한 치유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으니까요. 그녀는 과거의 영광과 부귀영화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과거의 악연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할머니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폐역 근처의 낡은 건물을 손수 고쳐 작은 무료 진료소를 연 것이었죠. 마치 세상에 버려졌던 자신과 도윤처럼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오직 환자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메스를 들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의사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여전히 놀랍도록 정확하고 따뜻했으며 지친 이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과 같았습니다. 돈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그녀의 진심 어린 의술은 수많은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깊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폐역의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추위에 떨며 잠들지 않았습니다. 정화 할머니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안정과 사랑,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할머니는 도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지식의 소중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진료소 한편 작은 책상에 앉아 할머니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매일 보며 자란 도윤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은 어린 도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나도 할머니처럼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아픔을 덜어주는 의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의학 서적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는 도윤의 작은 손에는 벌써부터 인류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미래의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정화 할머니와 도윤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도 단단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도윤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살아갈 이유를 되찾아 주었고 도윤은 할머니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폐역이라는 절망의 공간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두 사람은 이제 어엿한 새로운 가족으로 세상에 진정한 희망과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소박한 진료소는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사랑과 용기가 피어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작은 등대가 되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 의사의 화려한 복귀나 한 소년의 극적인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이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절망의 늪 속에서도 굳건히 희망을 찾아 나서는 감동적인 여정이죠.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지위, 남들의 시선이 아닌 서로를 향한 인간적인 유대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함께 꾸는 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정화 할머니와 도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시선과 사랑을 보내고 있을까요? 세상 끝자락에 버려졌던 소년과 과거를 잃은 의사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고 따뜻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소박하지만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서로를 보듬고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정화 할머니와 도윤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는 희망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만들어갈 또 다른 사랑과 기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